문제를 풀면 엄청 어려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나왔던 개념들과 오늘 배운 걸 막 콜라보레이션 시켜가지고 그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이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정말 탄탄해야 됩니다.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해줄게요. 자, 오늘은 좀 낯선 내용들을 할 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에너지들을 오늘 좀 새로운 각도로 확인해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알던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야.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이미 들어봤어. 어떤 이름으로 들어봤냐면 EP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습니다. EP. EP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이제 EP라고 합니다. 근데 P가 뭐냐면 바로 포텐셜이야. 포텐셜. P가 포텐셜의 약자인데 저기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위치가 달라지면서 낮은 곳에 있던 물체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면 위치가 달라지니까 에너지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위치 에너지란 말을 안 써. 아예 안 쓰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공식도 배웠어. 공식도. 기억납니까? 9.8 mH라고 공식도 배웠어요. 공식도. 아주 너무 오래전 기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라는 말도 배웠는데 이거는 기호로 EK라고 배웠습니다. EK.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왜 EK인지 모르죠. 이건 포텐셜의 약자라면 이건 운동하고 있는 그래서 키네틱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는 지금도 운동 에너지와 똑같은 운동 에너지인데 이것도 공식도 배웠어.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2분의 1 mv의 제곱이야라고 외웠습니다. 그죠?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잘 배우지 않아. 위치 에너지 이게 공식이야. 운동 에너지 이게 공식이야 라고만 배웠을 겁니다. 오늘은 뭘 보는 거냐? 이 공식이 왜 탄생했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일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일이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왜 같으냐면요. 일의 단위도 줄을 쓰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쓰거든. 그래서 일해주면은 막 에너지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있으면 막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서로 호환이 됩니다. 중학교 때도 일과 에너지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일과 에너지는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는데 걔네들도 결국은 무슨 개념이었어? 같은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왜 같아 했을 때 우리 뭘 증명했지? 단위가 똑같잖아요. 그죠? 단위가 똑같으면 똑같은 물리량이라고 했던 것처럼 둘이 다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이야. 지금부터 쌤이 뭘 보여줄 거냐면 일을 보여줄 거예요. 일하는 거. 자, 우리 책에 안 나온 거 먼저 배경 지식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워크,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평면에서 내가 이 물체한테 2N의 힘을 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밀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밀었어. 자, 민 거리가 100m라고 쳐볼게요. 100m. 얘가 여기까지 엄청 미는 동안 엄청 힘들었겠지? 일했겠지? 일을 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너 일한 양이 얼마니? F 얼마야? 2N이요. 얼만큼 이동시켰어? 100m요. 너는 200J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줄이라고 표현하는 건 뉴턴 미터를 다르게 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뉴턴 미터야? 뉴턴하고 미터를 곱한 거니까 뉴턴 미터이기도 한 겁니다. 줄이 뉴턴 미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200줄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동시킨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할 때 일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일을 구하는 공식이 FS인데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일을 많이 하면 파스를 붙인다. 시작됐죠? 나다운 강의가. 일은 파스, 1파스입니다. 1파스. 단위는 뉴턴 미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다르게 줄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나 있어요.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쉬운 거 먼저. 이동 거리가 빵일 때. 여기 0 집어넣어봐. 아무리 힘을 많이 가하고 있어도 곱하면 0되잖아. 어떤 경우야? 쌤이 1시간 동안 칠판을 밀어. 말 시키지 마! 강의 없어! 이 시간 밀고 있어. 1시간 뒤에 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나 땀 엄청 많이 흘렸어. 일 많이 했지? 그럼 어떻게 돼? 일한 거 없어야 그럴 거 아니야. 이동 거리가 없잖아. 일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힘을 전혀 가하지 않는 경우. 물론 아무 힘도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 근데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 따라가서 뭐야? 일정한 속도로 가네? 손만 살짝 얹어. 힘을 안 가해도 계속 하죠. 그런 경우는 힘 가한 적이 없는 거야. 이동 거리는 계속 늘어나. 그치? 하지만 힘을 가한 적이 없다면 이것도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건 공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야. 근데 이게 환장하는 경우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어떤 물체를 엄청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어. 들고서 어딜 갑니까? 100m를 걸어가. 100m를 걸어가서 요만한 식탁 위에다가 얘를 딱 얹어놨네요. 자, 그럼 얘는 일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물체를 들고 있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거야? 중력을 이기고 위로 힘주는 거거든.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거든요. 힘을 위로 주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 앞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완벽하게 수직이죠. 이런 경우에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엄청 억울하죠. 돈 주세요. 뭐? 어쩔? 이런 거였어. 이런 느낌인 거야. Y 수직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계단 문제가 출제가 되죠. 계단 문제. 계단 올라가는 거. 계단을. 뭐 하고서? 엄청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가방의 무게는 100N짜리 무게입니다. 가방이 100N이면 얘가 100N의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100N의 힘을 위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가로 길이는 인정받지 못하겠죠. 이 세로 길이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맞죠? 힘을 준 방향만 인정받으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그대로 주지 않고 이 한 칸의 높이가 뭐 1m다. 5m겠죠? 5m. 100N 곱하기 5m만 인정받으니까 너는 500줄의 일을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100m인데요? 그죠? 상관없어. 그죠? 가로 길이는 소용이 없는 거야. 힘을 준 방향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주의해주면 됩니다. 과학에서 일로 인정받기 되게 힘들죠. 그죠? 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자,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만 이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었고요. 자, 이제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10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원래 9.8인데 편의상 10m/s 제곱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이 설정 안에서 선생님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몸무게 600이에요. 600이라고 600. 몸무게 600이야.
딱 그래 보이지 않아? 엄청 날씬하죠, 600이면. 날씬한 편이잖아. 무게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게 무게잖아. 다시 말해서 선생님의 질량 60kg 정도 돼요. 많이 낮춰서. 그러면 여기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G를 곱하면 무게가 나오니까 600N이 나온다고요. 질량과 무게의 관계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물체의 질량을 주거든요. 얘를 위로 들어 올릴 거야, 지금부터.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겠죠? 힘은 무게와 동일하죠. 힘과 무게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쌤이 항상 보여주잖아. 분필 막 아작내고, 그죠? 힘을 가해서 분필을 부실 수 있듯이 무게로도 분필을 부실 수 있다. 그러므로 힘과 무게의 효과가 똑같으므로 둘은 같은 물리량이다. 또 힘의 단위도 뉴턴이고 무게의 단위도 뉴턴이다. 같은 물리량이야.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가 600N이야. 그래서 얘도 뭐로 일단 환산해줘야 돼? 질량이 아닌 무게로 환산해야 얘한테 얼마의 힘을 가해서 위로 드는지를 구할 수 있다고요. 얘 무게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 해야죠. 뭔 소리야? 누가 10kg 할 수 있겠어? 100N이죠? 100N이 무게라고. 맞지? 그러면 저 100N짜리 무게를 가진 녀석을 들어 올리려면 98N으로 들면 들릴까? 안 들리겠죠. 99는요? 100은요? 안 들려, 원래는. 100이 어떻게 들려? 100은 평형관계잖아. 완벽한 평형이니까 안 움직여야지. 맞아? 근데 100.0000001만 좀만 더 가해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맞아요? 100.0000001은 거의 100과 흡사하죠.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야. 야, 원래 100이면 안 들리잖아. 근데 100.0000001만 돼도 들리니까 그냥 100을 가하면 들린다고 하자. 들 수 있다고 하자. 얘를 들어 올리는 무게를 얼마라고 하자? 그냥 100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얘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된다? 100N의 힘을 주면 됩니다. 즉, 이 물체에 뭐만큼 힘을 주면 돼? 힘은 뭐만큼? 무게만큼.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였죠. 자, 무게만큼 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야. 100N은 이 힘, 이 무게만큼 힘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높은 곳으로 얘를 올립니다. 이만큼. 이동거리를 S라고도 하잖아. 근데 높은 곳으로 올릴 때는 하이라는 말을 써. 하이. 키가 클 때 하이라고 쓰죠. 그죠? 쌤도 굉장히 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 이동거리를 H, 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가 100N의 힘을 가해서 H만큼의 이동거리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위로 딱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이 A라는 물체는 질량의 변화는 없겠죠? 근데 뭐가 생겨나냐?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위치가 변화됨으로 해서 생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 거야. 그럼 에너지가 왜 생겼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면 돼? 일해줬으니까.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일해주면 에너지가 생긴다. 이 물체한테 얼만큼 일해줬어요? 자, 일 한 양 구해보자. 야, 물체한테 얼만큼 일했니? 일 한 양 구해볼게. 내가 이 물체한테 일했는데 F 곱하기 S만큼 일했을 거 아니야? F 얼마가 있어요? 100N의 힘을 가했죠? 그 다음에 H, 그죠? H만큼, H란 높이만큼 올렸죠. 이걸 10m라고 가정해 본다면 10m 높이만큼 올렸으니까 얼마만큼 일했다? 1000줄만큼 일해준 거야. 보나마나 너의 포텐셜이 얼마야? 저 1000줄이요. 뭐야? 왜? 얘가 나한테 1000줄만큼 일해줬으니까 나의 에너지가 1000줄만큼 생긴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그러면 포텐셜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제가 나한테 일해준 만큼이니까 일의 공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일의 공식이 뭐야? FS죠. 다른 말로 F 얼마큼 가했어?
mg만큼의 F죠. F가 mg잖아. mg만큼의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 h만큼 당긴 거야. 그래서 mgh를 딱 보는 순간 fs 이게 보여야 돼요. fs만큼 해서 1의 양이구만. mgh가 1의 양이야. 그래서 mgh만큼 이랬으니까 생겨난 에너지도 mgh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을 구하는 공식이 뭐다? mgh라고 나와 있는 거야. mgh. 포텐셜을 구하는 공식이 mgh. 첫 번째 공식이에요. mgh.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9.8 mh. m 얘가 뭐야? g 얘가 h. 보이나요? 중학교 때 9.8 mh 배웠다면 이제는 mgh.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9.8 대신에 g라는 중력 가속도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왜 생겨났냐? 여기서 보여요? 9.8m이 뭐야? 힘이죠. h가 뭐야? 이동거리잖아요. fs는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겼다는 게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쌤이 책에 나온 건 운동 에너지가 먼저 써있지만 이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야.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딱 그대로 적용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앞에 쌤이 가로를 쳐놨죠. 포텐셜 에너지가 EP라고 불러줬는데 EP가 두 종류가 있어요. EP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 저 녀석은 오늘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중학교 때 전혀 안 배웠어.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첫 번째 것도 조금 뭔가를 부여할 건데 봐봐. 만약에 이 녀석이요. 지금 mgh 즉 1000줄의 에너지를 가진 이 물체를 상상해봐. 손을 잡고 있어. 이렇게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지? 밑으로 빵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못을 박든 개미를 죽이든 일을 할 거 아니야.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니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잘 들고 있는데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중력이 사라진다면 얘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에너지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거야. 즉 저 에너지는 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중력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에너지야.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의해서만 포텐셜이 성립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에너지를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바로 갈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만 첫 번째 공식만 좀 남겨놓고 두 번째로 갈게요. 첫 번째 중력 포텐셜이었고요. 두 번째는 땡땡 포텐셜 에너지인데 자, 답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도 용수철을 하나 상상해봐. 용수철은 특징이 뭐냐면 이 용수철을 변형시키면 땡기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빙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탄성력이라고 해요. 쌤 피부가 엄청 탱탱해요. 그죠? 탄성력이 짱입니다. 엄청 건강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뿡 누르면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각기병 이런 사람들 탄성력이 없는 거야. 대표적인 탄성력이 이런 거죠. 자루 맞아봤나요? 아유 이런 거죠. 이게 탄성력 때문에 아픈 거야, 그죠? 이게 구부렸다가 딱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이게 딱 때려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탄성력을 가진 물체야. 탄성체라고 불러줍니다. 탄성체에서 이 물체를 봐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체를 변형시키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이 힘을 탄성력이라 그래요.
탄성력은 뭐에 비례하냐? 잘 봐. 탄성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얘를 살짝 당겨서 땅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안 아프죠? 빵 때리면 엄청 아프죠? 뭔 소리야? 물체를 조금 변형시키면 탄성력도 조금이야. 물체를 많이 변형시키면 탄성력도 엄청 커요. 그죠? 물체의 변형된 길이가, 물체의 변형된 정도가 탄성력과 비례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리해볼게. 여기다가 공을 하나 매달아. 현재 공의 위치가 5점에 있다고 쳐볼게요. 이 공을 당깁니다. 당겨. 1cm를 당겨. 처음에 요 1번 구간을 당기는 거야. 힘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그냥 슬쩍 당기면 오잖아.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왜? 이만큼 당기고 나서 어때요? 약간 부들부들 떨어. 왜 그러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잖아. 맞아요? 그 상태에서 1cm를 더 당길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들었던 힘이 F라면 부들부들 떨고 있죠? 1cm를 더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F를 이기고 또 당겨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 F를 이기고 또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보다 조금 더 큰 힘을 가해야 당길 수 있죠. 이해돼요? 근데 이 F가 만약에 10N이라면 10N보다 조금만 더 크면 당길 수 있죠. 10.0001만 되면 당길 수 있죠. 그래서 뭐와 똑같다? 발생한 탄성력만큼 당겨지면 당길 수 있다. 아까 무게랑 똑같아. 100N짜리 물체는 100N을 가하면 들 수 있다는 거 똑같이 탄성력이 100N이 생기면 10N, 탄성력이 10N이 생기면 10N의 힘을 가하면 당길 수 있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당겼다 시작. 당겼어. 이제 어때요? 부들부들 떨죠. 왜죠? 탄성력이 더 커졌어. 이만큼의 탄성력이 생겼어. 20N이 생겼다 칩시다. 그 얘를 더 당길 거야. 1cm를 더 당길 거야. 이제 얼만큼 힘을 줘야 돼? 아까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되죠. 왜죠? 탄성력이 20이니까 이 탄성력을 이길 만큼의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즉 탄성력 20이 생겼으니까 20 이상의 힘을 줘야 당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처음 당길 때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당기면 당길수록 엄청 힘들어진다고요. 이해돼요? 아까 중력하고 좀 달라. 중력은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쭉 끝. 이거였죠. 힘의 크기가 일정했어. 왜? 중력만 이기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탄성력이 자꾸 커지죠. 그걸 이기고 해야 되니까 점점 힘이 커진단 말이야.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얘한테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봐봐. 이 물체한테 내가 어이샤 힘줬죠. 땡기죠. 힘준 방향으로 땡기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얘한테 일을 넣어주고 있는 거야. 일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물어봅니다. 야, 얘가 여기까지 당겨졌을 때 이 녀석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일해준 만큼이겠지. 그지? 일해준 만큼을 구하면 2를 구할 거야. 2를 구할 거면은 F 곱하기 S인데 S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S죠. 이동거리 S를 구할 이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F에다 뭘 넣을 거냐? F에다 일정한 값이 아니잖아. 바뀌잖아.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이 공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 갑자기 맞아요. 갑자기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저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거야. 저 상황을. 자, 이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자, 일단 그래프로 표현하기 앞서서 이 탄성력, 얘가 아까요. 탄성력 봤죠? 탄성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 아까 말로 설명했는데 이 탄성력이라는 힘을 F라고 한다면 F는 뭐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해. 변형된 길이가 길수록 탄성력도 크다. 그래서 요 관계만 이용해서 탄성력 공식을 만드는 거야. 비례식을 는으로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 상수, K가 필요합니다. 저 상수를 용수철 상수라고 해요. 용수철 상수. 용수철을 뭘 쓰냐에 따라서 탄성력이 달라요. 그죠? 되게 얇은 용수라면 하는데
엄청 두꺼운 용수철이면 1cm부터 힘들어. 그죠?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서 이 K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비례한다? X에 비례하죠. 이게 탄성력 공식이야. 탄성력은 내가 힘을 준 방향은 오른쪽 방향인데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반대 방향 작용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서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탄성력을 구하는 공식. 자, 별거 없어. 탄성력은 그냥 물체의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저렇게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힘을 줄 거야. 이 물체한테. 처음에 힘이 조금 들어가죠. 근데 변형된 길이. 자, 변형된 길이 X축에 특이하게 시간이 아니야. 유일하게 시간이 아니라 변형된 길이를 주고요. 자, 변형된 길이 1cm, 2cm, 3cm, 4cm, 5cm 변형시킬 때마다 힘이 계속 많아지죠. 힘을 얼만큼 줘야 된다? 발생된 탄성력만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힘이 늘어나! 뭐만큼? 발생된 탄성력만큼. 그래서 탄성력을 F라고 쓰고요. KX라고 넣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탄성력만큼 힘을 줘야 되니까 내가 X만큼 잡아당기려면은 KX만큼의 탄성력을 이기고 잡아당겨야 돼. 맞나요? 그래서 X만큼을 잡아당기려면은 KX만큼의 탄성력을 이겨야 돼 라는 뜻으로 이렇게 Y축에 KX로 설정을 하고 X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F 곱하기 X 이게 뭐야? 이거야. F 곱하기 X 즉 1의 아까 1의 양을 유공식으로 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프에서 뭐가 1의 양이다? 힘 변형된 길이 그래프에서 뭐가 1의 양이다? 면적. fx니까. 면적. 요 면적이 바로 1한 양이 됩니다. 저 물체에게 해준 1의 양이 요 삼각형의 면적이라는 거야.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kx의 제곱이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공식이야. 샤프를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그죠? 생전 처음 보는 공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입니다. 바로 2분의 1 kx의 제곱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야 너 에너지가 얼마야?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1한 만큼이지. 1한 만큼이 얼만데? 이거 2분의 1 kx 제곱만큼 이랬잖아. 용수철 상수 집어넣고 변형된 길이에 제곱을 집어넣으면 돼요. 주의사항. 이때 변형된 길이는 단위가 뭐다? 미터입니다. 미터. 대부분 1m씩 당기지 않잖아요. 용수철을. 그죠? 센티미터 단위로 당기는데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해줘야 돼요.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아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소개합니다. 자,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요. 중력이 있니 없니? 거기다가 둥둥 떠가지고 용수철을 설치해요. 그 다음에 공 매달고 땡겨요. 놔요. 어떻게 돼요? 붕! 갑니다. 중력하고 탄성 포텐셜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므로 중력이 없다고 해서 성립 안 한 게 아니야. 탄성 포텐셜이라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를 또 공의 위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생긴 에너지니까 일종의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하나 더 소개받은 겁니다. 됐죠? 아하. 원리는 똑같아. 1의 수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1의 양을 구할 때 힘이 계속 변형되니까 그래프를 활용했다라는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Y축에다가 저 탄성력 공식 KX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공식이 유도가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69쪽의 맨 위에 나와 있는 탄성 포텐셜에 대한 내용까지의 정리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끝나면 이제 뭐 배울 건 다 배웠죠. 별표 시간 끝납니다. 자, 이제 운동 에너지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릴렉스 시간을 가질 테니까 좀만 힘냅시다. 자, 이제 운동 에너지 공식 확인했죠. 2분의 램V 제곱이야. 이게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를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해보자. DK라고 표현하는데, 자, 실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쌤이 알기로 어떤 여성 과학자가 알아낸 걸 알고 있는데,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밑에다가 고무찰흙 또는 찰흙으로 된 이따만한 판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쇠구슬을 준비해서 질량 M짜리, 얘는 질량 2M짜리 쇠구슬을 준비합니다. A 구슬, B 구슬을 준비해요. 붕 떨어뜨리면요. 속도 증가량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 증가량을 보여서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A, B 두 물체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어때요? 둘이 같아요. 둘은 뭐만 달라? 바닥에 닿을 때 질량만 다르죠.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그죠? 갖고 있던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겠죠.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도 에너지와 일의 관계가 적용되긴 했어. 그지? 하지만 좀 달라. 에너지가 둘이 있을 텐데 질량이 2배야. 그럼 운동 에너지란 녀석은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봐봐. 에너지와 질량 간의 관계. 질량이 2배 크니까 얘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A라는 요 쇠구슬은 1cm가 뻥 박혀. 근데 B라는 쇠구슬은 몇 cm 박힌다? 2cm 박혀. 2cm. 뻑 박히는 거야. 2cm. 자, E라는 게 뭐야? E라는 게 뭐야? F 곱하기 S잖아. 힘을 가해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 얼마만큼 이렇게 밀고 들어갔냐가 일의 양과 비례한다는 거야. 2cm 박혔다는 게 뭘 의미한다? 일을 더 많이 했네. 즉 질량이 2배니까 일도 2배 많이 하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정확하게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거의 다 왔어. 힘내.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쇠구슬을 준비를 해요. C라는 쇠구슬. 얘도 질량 M짜리입니다. 자, 얘는 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뿡 해서 속도를 얼마로 맞추냐? EV가 되게끔 맞췄어. EV. 그래서 뭐랑 뭐를 비교한다?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야. 둘은 질량이 똑같죠? 근데 마지막에 떨어질 때 속도가 2배죠. 예상하기로. 속도가 2배니까 얘도 2cm 박히지 않을까? 그치? 속도가 2배니까 2cm. 일을 2배만큼 많이 할 거 아니야? 2cm 박히지 않을까? 라고 실험을 했는데 웬걸? 4cm가 박힙니다. 오, 이상하다. 특이하죠?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늘려. 하나 더 높이 세요.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 속도를 얼마나 맞춰가? 3V로 맞춰본 거야. 속도가 3배니까 3배만큼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과는 몇 cm? 9cm. 이게 뭘 의미할까? 속도가 2배가 되면 일을 4배만큼 많이 하죠. 속도가 3배가 되면 일을 9배만큼 많이 하죠. 속도의 제곱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든 거야. 자, 운동 에너지는 비례식들을 는으로 바꿀 때 상수 필요하죠. 아까는 K 있었잖아. 근데 얘는 우연히, 정말 우연이야. 2분의 1로 딱 떨어져. 그 상수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상수가 2분의 1이고,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썼던 공식과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공식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안에 FS가 보여, 안 보여? 어디 봐서 FS가 보여, 그죠? 아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안에는 FS가 들어있었어, 그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여기는 일한 만큼 에너지 생긴다는 게 들어있나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관계, 이런 관계를 식으로 만든 거니까 약간 발생 기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했다 안 했다? 하긴 한 거지, 그지? 실험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 운동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려운 건 끝났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식혔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자.